어떤 아이였고 어떤 학생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깨발랄, 나쁘게 말하면 깨방정. 그래서 또 전학생으로 왔을 때는 또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아, 저렇게 얌전하고 숫기 없는 친구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역마가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저 그거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자이든 맞아. 타이든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입학과 졸업을 한 적이 없어요.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 처음 운부터 역마가 팍 들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본인 사주 역마 2개나 있는데 아, 원래 운으로도 있는데. 한번 더 들어와 버리고 이러니까는. 근데 보통 그러면은 또 부모님들의 사정에 따라 안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다니셨다고 해서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저는. 네, 카페 사장님의 사주인데요. 이분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수일간에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몰려 있고 진토가 12지지 순환 논리를 따르면 사화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화기운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 해수가 지살인데 그러면 사화는 역마살이 되겠고 역마의 기운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굉장히 크다. 그리고 대운을 보시면 소년운부터 화기운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첫 대운 자체도 역마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 삶 자체도 역마의 기운이 쉽게 동작할 수 있는 사주네요. 이분이 말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전학을 자주 다녔고 깨발랄했다. 이런 것들은 역마 2개에 지살이 1개가 있고 그리고 대운에서도 역마가 들어와주고 이런 것들은 실제 삶에서 이런 식으로 잘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역마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 사주 다시 잘 보시면 이렇게 지망도 있어요. 우리가 천라지망할 때 지망 일지가 배우자궁이기도 하잖아요. 지망이라고 하면은 삶에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지에 지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감을 찾기 어렵거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거나 결혼 후 배우자가 한량이거나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럴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걸 알려면 이분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수영선수 했었거든요. 네. 도대표까지 해가지고. 뭐라고요? 도대표여가지고 전국체전도 뛰고 많이 맞고 그 시절에는 또 이제 맞으면서 운동해야 되니까. 수영 잘 맞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상황에 좀 이렇게 근데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수영 선수가 되세요? 그 수영 선수의 활동을 너무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뭔가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대립할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기록이 안 나오거나 그럼 이제 엄마가 막 화를 막 불같이 이렇게 내시고. 우리 사장님의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이 수영 선수도 하고 도대표를 할 정도로 수영을 잘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환경적으로 좀 약간 휘둘려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수일간이 조금 특징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화랑 수의 이렇게 대치구도 진토는 어찌됐건 화 쪽을 조금 도와주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한 진토 밑에 보면은 이제 개수가 이렇게 근으로 잘 자리 잡고 있고 뭐 옆에서 이제 사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존해 있다. 월지잖아요. 환경이 많이 휘둘렸다라는 얘기는 약간 개수의 특징? 의존적이고 환경에 많이 휘둘리는 요 사주에서는 화기운이 수기운보다는 더 세죠. 나를 말리는 구조. 그러면은 안 그래도 개수인데 환경적으로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 여기 연지에 보면 이게 겁재예요. 결국 이 사주 내에서 기운이 잘 발현되는 건 수기운인 겁재랑 그리고 화기운인 정제 또는 뭐 편재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사주인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나오죠. 엄마와의 관계가 썩 좋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엄마라고 하면 이렇게 정인을 볼 수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화기운이 되게 강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화기운이 강하죠.
그리고 이렇게 재성으로 화가 좀 치우친 사주인데 수일간의 입장에서는 나는 수렴하는 음간에 해당하지만 재성을 가지려면은 내가 발산해야 되는 입장에서 화가 커지면 내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엄마가 화기운이 크다는 건 결과 중심적. 그래서 이제 기록에 민감하셨고, 그러니까 수영을 도대표 할 정도면은 취미 생활로 하는 거랑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결과 중심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엄마가 좀 더 이쪽으로 치우치셨다라는 거는 나의 일간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여집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지금 전공으로 했었던 거 춤을 고등학교 뭘요? 제가 원래 응. 실용무용을 했었어가지고 그거 이제 근데 그렇게 조용히 말해요? 비밀이 비밀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교시? 6교시만 하고 바로 학원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학원에 살았어요. 춤은 주로 무슨 춤을 추세요? 무슨 춤? 네. 보여드려 저는 힙합이요. 진짜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아까 막 나오잖아요. 엄청 막 활동적이고 좀 남성스러운 면이 있고 그 안에서도 되게 여성스러운 춤이 있고 남성스러운 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여성스러운 춤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저는 힙합, 팝핀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는 그 팝핀 영상을 보고 나 이거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간 거였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결정적으로 그 전공을 또는 진로를 바꾸셨는데 이 진로가 춤, 댄스 바꾸셨는데 이 장르를 여쭤봤을 때 힙합이다, 팝핀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비트와 비트감 그리고 박자 제가 그냥 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와 박자를 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음악적 취향 또는 뭐 실제로 래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이 금 기운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감 있고 그리고 박자 그리고 박진감 있는 거 좋아하고 타격감 있는 운동도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권투라든가 킥복싱, UFC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사장님 사주를 잘 보면은 여기 위에 경금이 하나 이렇게 떠 있는데 이 경금이 천간으로만 나 있어서 지지에는 없고 그 정도로 금이 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지에 이렇게 내려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경금이 있습니다. 타화 중에 경금이 2개나 있고 그리고 일단 진토도 토생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생해주거나 뭐 극해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간지로 봤을 때 천간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장르가 좀 박자감을 많이 탈 수 있고 비트를 쓰는 힙합이나 팝핀에 이렇게 끌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좀 남성적인 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의 이유는 사실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음이 더 많죠. 양보다는 양간은 하나밖에 없는데 음간은 3개나 있어서 이분 실제로 만나보면은 되게 여성하시고 조용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이런 개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음간들이 주는데 실제로 지지로 내려가 보면 요건 다 속마음이잖아요. 내 본질, 본성 이런 것들은 다 양이에요. 뭐 역마 이런 걸 다 떠나서 양기가 지지에서 꽉 차 있다라고 봤을 때도 여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남성적이고 그리고 동작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를 하고 따라서 이분은 천간은 음이 득세를 했고 지지에서는 양이 득세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와 화의 싸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 이중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게 풍기는 외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여지는 그런 뉘앙스, 사람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매우 다르게 볼 수 있다. 제가 처음 이분 만나뵀을 때는 매우 여성스러워 보였지만 알고 보니 되게 격렬한 안무도 추고 그리고 생각보다 대쪽 같은 면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있어요? 사장님만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돼요? 저 이렇게 평가받고 이런 거 무서워요. 궁금한데. 오 뉴진스다. 멋있죠? 멋있죠? 어마어마한데? 언니랑은 인스타 친구여가지고 춤을 신기하죠? 계속 사장님
제가 봤는데 그냥 그래요? 아니 너무 안 어울리는 아 진짜? 지금 이미지랑 되게 아 근데 동떨어지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한 10명 중 9명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짜. 막 자이브 지루박 차차차 이런 거 하는 줄 그쵸? 알았지. 아니면 무슨 뭐 한국무용, 현대무용, 네. 발레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학도 그쪽으로 갔을 거고. 네. 그러면 졸업하고 밥벌이도 그걸로 했어요? 네. 저 이거 하기 직전까지 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입시생들 작품을 짜주거나 아, 레슨을 하거나 네. 공연, 뭐 배틀 되게 좀 다양한 길이 있어가지고 잘 벌었어요? 저희 집에도 잘 그 댄서들의 평균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댄서들의 평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만족은 했었어요? 그 금액으로요? 아니요. 그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아 나는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 아예 접고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다른 일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막 몇 배를 벌어도 돌아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여기 나온 것처럼 즐거움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약간 그런 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게 다 돈으로 귀결이 많이 되는데 사실 재성은 이것보다도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즐거움 또는 뭐 재미, 유흥,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키워드들이 사실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를 사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성하면은 되게 뭔가 긍정적으로 받기도 하고 모두들 원하고 갈망하고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분은 재성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밝히지를 않아요. 뭐 물론 우리가 그 사람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터뷰하는 동안에는 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본인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돈보다는 내 꿈이 더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움을 쫓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재성이 잘 기능한다. 어쩌면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신만의 흥미 같은 게 더 중요한 거죠. 게다가 또 겁재도 잘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쫓으려는 게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더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재성이 많다라는 거는 돈이 많다와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재성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돈 많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의 영역 자체를 확장을 해서 이 사람은 꿈을 쫓아갈 수도 있겠구나. 강력한 목적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좀 연애 방식은 어땠어요? 좀 많이 만나본 편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누가 사귀자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해서 사귀었다가 나중에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대시 많이 받으셨죠? 많이? 많이의 기준이 아니요 많이 아닌 것 같아요. 10번 넘으면 많은 건데. 지금 제가 성인이 되고 10년 사는데 10년 중에 10번? 10번 넘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받을걸요? 여자분들은? 되게 저항받으실 것 같은데. 재수없다는 말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런 글을 봤어요. 번호 잘 줄 것 같은 여자. 아, 본인이 그거래요? 그거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실제로도 잘 줘요? 저는 주고 차단해요. 저 저항받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분이 생각하는 이성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우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조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화랑 수의 대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화가 더 이렇게 세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인 이제 수기운은 조금 약화돼 있는 상태. 그러면은 음물인 여자가 화기운이 더 세다. 그럼 결국에는 음양을 조금 맞췄다. 게다가 대운으로 이렇게 화가 흘러주면은 비교적 어린 나이 때는 이런 뭐 연애라든가 아니면 이성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대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올 것들이 이제 금수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여성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움직이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여성스러워질 수 있고 애교가 많아질 수 있겠고요. 어쨌든 본인의 마음과 잘 맞는 사람은 비교적 없었다라고 하시는 게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스스로 음량을 조금 채운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아마 오실 거예요. 아, 나 알바생 있지 지금? 나 갑자기 왜 일어나나 했네. 아, 나 지금 알바생이 있는지 몰랐어. 어떤 남자에 꽂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마른 사람은 아예 제외. 키도 저보다 한 이만큼 큰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별로 안 보는데 그 마른 거에 대해서 좀 체격을 뭐 보는 것 같아요. 그게 평균이다. 어? 뚱뚱하잖아요. 그건 뚱뚱만한 게 아니잖아요. 저 아는 분이라서 그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은 남자 보는 거 체격 좀 큰 거, 그리고 착한 거, 재산 이런 거 안 봐요? 저는 죄송해요. 진짜 빚이 만약에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뭔가 만약에 누구 보증을 서줬어? 그거 안 돼. 자기가 막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그래서 둘 다 그러면은 망할 것 같아요. 잘 꺼줘요? 저요? 좀 웬만하면 그렇죠. 진짜 친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도 진짜 얼마나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냥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막 안 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대부분 좀 착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이분은 겁재가 죽지 않았어요. 수화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수화의 대립이긴 하지만 겁재가 잘 살아있고 뭐 비견도 잘 살아있고, 그러니까 수기운이 완전히 마르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겁재의 특징을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네 거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 강한 경쟁 심리가 조금 있고, 그리고 약탈하는 성격, 그러니까 탈제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어쨌든 여기가 겁재 자리고 여기가 재성의 자리니까 정제를 이렇게 겁탈하는 그런 형국이라서, 겁재를 옛날에는 되게 좀 흉하게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겁재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사회인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겁재는 매우 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겁재의 성격을 보면은 눈에 띄지가 않죠. 잘 숨기죠. 비견은 그래도 좀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이러면은 좀 비견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는데, 겁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겁재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숨기니까. 그런 특징이 너무 안 좋게 발현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시오패스들, 이 특성이랑 뭐 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겁재, 태과, 이게 좀 괴를 같이 한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분이 겁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겁재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보증을 서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정작 이유가 본인이 그러기 때문이라고 해요. 돈을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렇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대한 심정을 공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전혀 겁재 같아 보이진 않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겁재가 소시오패스랑 조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이게 겁재라는 게 빼앗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빼앗기는 기운이기도 해요. 사기도 좀 잘 당하는 편이고, 더 많은 재물, 더 큰 재물을 항상 추구하고 갈망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으로 빼앗기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이 이중성이 배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가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그 상황들, 그리고 마음, 그때 표정, 말투,
어투 이런 것들이 자기가 예전에 그랬었을 시절의 모습과 좀 투영이 될 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려라는 건 결국에는 통찰이에요. 판을 잘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뚱맞긴 한데 배려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사람한테만 배려로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가 음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수렴하려는 성질이 강하고 발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쟤를 쫓기보다는 오히려 쟤를 빼앗기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차라리 임수였다면 조금 더 나았겠지만 이런 현상이 조금 덜했겠지만 개수면 음 중에 음이라서 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성이 나보다도 더 세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쟤를 내가 이겨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탐하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셔도 안 되고요. 겁재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 필수적 요소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일간이 무엇이냐, 뭐 양이냐 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재물을 겁탈하기도 하지만 탈재 현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요 얘기죠.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거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벌이는 상관없어요? 벌이? 응.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처럼 벌이가 시원찮지 않지만 막 행복해해요? 그럼 괜찮아. 붕어빵 장사해도 괜찮아. 본인이 행복하면. 아 진짜? 근데 막 자기는 막 떼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막 불법 막 어디 도박장 가가지고 떼돈을 막 벌어 막. 그러면 싫어요.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그러니까 그 일을 좋아해서 벌이가 낮은 거는 상관없지만 뭔가 자기가 쉽게 돈 벌고 싶거나 좀 불성실해서 벌이가 시원찮은 거는 요즘 보기 드문 여성이시네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조목조목 알겠다. 하지만 쉽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지금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 좀 힘들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이 상황들을 이렇게 가식적으로 가려는 거지. 정말 이렇게 되게 갈등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과 해야 되는 거의 사이에서 지금도. 서로 갈등은 안 돼요. 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를 뭐 빠르게 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야반 도주하고 이런 거 아니죠? 갑자기 이거 팔리면은 좀 바로 그치, 팔려야 나가는 거지. 그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 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갑자기 야반 도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오토바이 타고 큰일 나.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뷰가 좋죠? 아니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 오면 더 운치 있답니다. 저희 카페는. 이 사주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은 사주가 굉장히 잘 받고 태어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유는 음보다는 양이 훨씬 더 세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조금 줄여줄 수 있으면 조우적으로도 괜찮고 을목도 하나 있고 경금도 하나 있고 토도 하나 있고 오행이 다 있고요. 화는 제일 크니까 네모로 그리고 수도 겁재로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다 잘 맞는 것 같고요. 사람이 누구나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인성이 식신이랑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가지고 식신에 동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약속 같은 거 취소됐으면 좋겠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는 이 금이 결국에는 을목보다 세력이 더 커서 그렇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화기가 강한 상태에서 금이 지장간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리고 토의 이온도 받는다. 그리고 을목은 밑에 지지에 가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여기 간목 하나가 이렇게 받쳐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식신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충보다는 합이 더 작용력이 큰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다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잡으면은 동작을 안 하고 멈춰버리듯이, 물레방아가 계속 돌면 결국에는 물이 계속 부딪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충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간목이었으면. 근데 전혀 그렇지는 못하고 합이 되어 버려서 조금 더 이제 식신으로서의 동작을, 제 기능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거를 뭐 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운을 보면 화기운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 요게 좀 있으면 곧 끝나요. 올해 갑진년이 아마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미 대운의 이제 마지막이 갑진년이고, 이제 내년부터 을사로 들어가면서 갑신 대운의 시작인데, 3년간이 계속 또 화기운으로 흐르잖아요. 얘네들도 굉장히 천간 지지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화기운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또 역마가 도지니까는 내년 되면은 갑자기 또 일 그만두고 때려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또 딴 데 가겠다,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무섭고 더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성이 강력하게 있는데, 이게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돈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인성 비겁으로 들어오는데, 이러면은 본인한테 많이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다만 51세 대운 같은 경우는 병술인데, 요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따라오는 세운에 따라서도 조금 동작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여섯 번째 대운에서는 내 월주랑 이제 극하거나 아니면 충하거나 뭐 이렇게 오는데, 지지에서는 진술충 경을 조금 말리는 그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인성이 동작을 조금 덜하면은 못 먹어도 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술토 자체가 조토에 가깝다 보니까 해보다는 사화 쪽으로 조금 더 붙어 먹을 수도 있고, 해수 같은 경우는 수기를 좀 빨아들일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분 사주는 꽤 괜찮게 나왔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젊을 때 고생하고, 뭐 목표 한 발을 못 이루겠죠. 그래도 31세부터는 쭉 또 인성운이 들어오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인성운이면 권리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런 문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저작권도 있고,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킨다던가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어서, 권리라는 키워드들도 채워가다 보면은 괜찮은 결과를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안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카페 사장님, 뭐 건승하셨으면 좋겠고요. 언니가 원체 좀 잘 나가셔서 상대적으로 본인의 입김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만간 또 역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